그 다음에 117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공개시 설치 관리인데 논점이 3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공개시설의 일반론, 그 다음에 한 개는 이제 시설이 설치가 안 됐을 때 권리 침해에 따르는 권리 구제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시설 사업. 이렇게 해서 3가지 논점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논점입니다. 도시공개 시설이죠. 그러니까 논점이 여기에 나와요. 보시면 그림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한 개 논점이 있거든요. 도시공개 시설의 일반론, 그 다음에 매수채권권, 그 다음에 시설 사업.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논점이 빠져나올 거고, 여기에서 한 개의 논점이 빠져나올 거고, 여기에서 한 개의 논점이 빠져나올 겁니다. 시험은 뭐 이 안에서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공개시설 일반론에서는요, 일반론이 있어요. 일반론. 그 다음에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죠? 올해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 이 3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3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 한번 볼까요? 설치 및 관리가 나옵니다. 도시공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서 일반론이 나오죠. 자, 설치할 때 2개의 논점이 있네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치하고 뭐가 있나요? 관리가 있겠죠. 설치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설치는 알고 있어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다가 만약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미리 뭐로 결정해라? 미리 뭐로 결정해라? 관리계획으로. 미리 관리계획을 결정해라. 문장 끝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뭐로 결정해라? 관리계획으로. 제일 먼저 뭐하고? 관리계획을 결정해라 말은 제일 먼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 뭐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했다는 사실을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까지를 뭐 해줘야 된다? 고시해라.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 절차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부 시설은 생략할 수가 있다. 이제 생략은 왜 하냐면요, 관리계획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관리계획이라는 절차,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쳤을 때 단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절차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또 단점이 있죠. 단점.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 기반시설, 도시공개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은 그 시설 중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시설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기철을 거친다라고 해서 기다리려면 진짜 필요할 때 설치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의 종류는 여러분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은 관리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데 일부 시설은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토지용을 위해서 2개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공개획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나누어서 시설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누어 설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그죠? 하나의 부지 안에 2개의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2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 중에서 한 개 중에서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있다, 없다 하시면 돼요. 기준 나오네요. 우리 공포에서 여러분들 무슨 기준이 지금 여러 번 나왔거든요. 기준은 몽창구리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국장이 정한다. 근데 국장이 정하지 않는 기준이 공포 통틀어 2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디어 하나 나왔네. 야는 국장이 안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기준을. 2개입니다. 예외가 2개인데
여기서 한번 나오고 나중에 도시개발법 하면 한번 나올 겁니다. 체크만 두세요.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다 외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체크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 문제네요. 3번에 도시공객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할 때 그 높이나 깊이 기준 설치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데 대한 보상은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보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설치했으니까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할 때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합니다. 중앙관서의 장. 장관들이 한다며, 장관들. 장관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시설마다, 시설마다 관련 행정부서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어떤 시설은 교육부 소속, 어떤 시설은 국방부 소속, 어떤 시설은 기재부 소속, 어떤 시설은 환경부 소속, 어떤 시설은 해양수산부 소속, 이런 등등으로 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시설이 속해 있는 중앙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치에 따르면 만약에 그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누가 한다고요? 중앙관서의 장이 합니다. 지자체가 도시공객시설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서 합니까? 조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 국가 관리합니까? 지자체 관리합니까? 지자체. 어떻게 할까요? 관리를? 조례. 여러분, 서울에 잠실 운동장에 보면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어디서 관리합니까? 국가 갑니까? 지자체 갑니까? 지자체.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관리할까요? 조례. 국가 가면요. 중앙관서의 장. 끝. 다 했는데. 이게 단데. 한번 더 해볼까? 지금 뭘 하냐면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요거 배우고 나면 권리구제할 겁니다. 요거 배우고 나면 시설 사업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두 개밖에 없어요. 설치하는 거하고, 설치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관리하겠죠. 1번. 원칙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데? 관리계획으로.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가 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한다.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리할 때 국가가 관리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관리의 가능성을 정한다. 끝! 다 했는데요.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도시공객시설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역시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동구가 나올 겁니다. 두 개를 따로 배울 거거든요. 광역시설부터 한번 볼까요? 광역시설 118입니다. 자, 아는 말 하나 나왔네, 오랜만에. 어떤 글자가 아는 글자요? 광역이 뭐예요, 광역이? 그렇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죠, 그죠? 자, 광역시설 1안, 이런 노래. 광역시설 1안.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다음 강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데,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많은 시설, 걸쳐있는 시설, 또는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 이라고 부른다. 뭐 중에서? 광역시설은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아, 왜 그래? 그러니까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이에요.
광역시설이 넓은 개념입니까? 기반시설이 넓은 개념입니까? 기반시설이 넓죠. 뭐 중에서, 광역시설은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뭐라고 불러도 된다? 광역시설로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자, 적어볼게요. 뭐 중에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두 개 이상의 트, 광, 시, 군이잖아. 그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뭐 중에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특강시군에 걸쳐 있거나 또는 둘 이상의 특강시군이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끝! 이게 답니다. 해볼게요. 광역시설은요, 기반시설 중에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도로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도로를 광역시설로 불러도 돼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세종로 있죠, 세종로. 광화문에 가면 세종로 있잖아요, 세종로. 도로 맞습니까? 예. 세종로는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도로 맞죠?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광역시설이다. 둘 이상의 시군에 마고 있기 때문에 걸쳐있네. 경부고속도로 광역시설 맞다, 아니다? 맞다. 둘 이상의 시군에 마고 있기 때문에 걸쳐있기 때문에.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은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아니죠. 내부순환선.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게 아니고 서울시만 뺑글뺑글 돌아다니거든요. 1호선은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요. 시설의 종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라는 역할을 봐야 돼요. 역할.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그 종류에 보면 화장장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없네. 예를 들어서 화장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화장장. 한번 봐봐요. 화장장은 광역시설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화장장이 있는데, 자,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장은 시설이 지은 지가 40년이 돼가지고 협소해요. 그래서 화장장은 누구만 이용할 수 있냐면 사망 당시에 우리 관내 주소를 둔 분들이 한해서만 화장이 가능하게끔 조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화장장은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원에 가니까 화장장이 얼마 전에 완공이 됐는데 그 화장장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수원에 있는데 수원 시민은 10만 원, 그 다음에 인접시군에서 오면 50만 원 이렇게 가격을 차등화시켜 놨어요. 그러면 그 화장장은 광역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종류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광역시설이라는 말이 하는 역할,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든지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뭐 하더라? 이용하더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광역시설도 뭐의 일종입니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뭐를 따라가는 게 또 원칙이더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반론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더라? 관리계획으로,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고, 기준은 영어로 정하고,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그 광역시설을 국가 관리하죠? 그러면 광역시설을 국가 관리하면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 관리하면 조례, 끝! 이 다르니까요. 일반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둘 이상의 시군이 그죠?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이번에 이제 눈이 어마무시하게 내렸잖아요. 수도권에. 그죠? 근데 어떤 데 가면 제설 작업이 잘 안 돼 있어요. 주로 어딘 줄 압니까, 그게? 경계지점이에요. 관할과 관할의 경계지점에 가면요.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잘. 왜? 서로 만다? 미뤄요, 이걸.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다 보니까 둘이 원칙은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데
둘이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 공포에서는 항상 똑같죠. 둘이 만다 협의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원칙은 도시공개에서 일반론을 따라가는데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돼서 둘이 막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관할이 동일한 거야. 그러면 누가 한다? 관할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볼게요. 광역시설 한번 봐봐요. 설치 관리해서 가지고 원칙이로 나오잖아.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좀 전에 봤던 도시공개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다. 광역시설도 뭐 일종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니까 그 기준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어떻게도 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협약 체결이나 협의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시군이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돼. 근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안에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은 도안에 있으니까 누가 하면 돼요? 도지사가 위에서 하면 되겠죠?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법인.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문장 끝이 전부 다 뭐로 끝나나요? 할 수 있다.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요, 법인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KTX. 광역시설 맞습니까? 맞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한 거 맞습니까? 국책사업이죠. 이거 누가 합니까? 설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아니, KTX 안 타봤구나. 그죠? 어디에서? 법인이 하잖아, 법인이. 어디? 코레일. 옛날에 철도청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 국가가 할 때는 중앙관세장, 철도청장이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철도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코레일. 자, 공항 해볼까?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국가계획으로 설치한 광역시설 맞습니까? 맞죠? 이 벨만 없으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공항이니까 누가 관리해야 돼요? 벨만 없으면 누가 해야 돼? 에?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공항이니까 벨만 없으면 국가가 관리하면 중앙관세의 장이 해라면서. 그러니까 공항은 벨만 없으면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아이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된다고? 근데 인천국제공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까? 법인이 합니까? 법인.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법인에서 한단 말입니다. 항만에서 항만. 항만은 별말 없으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항만, 왜 그래? 해양수산부, 왜 그래? 해수부, 별말 없으면. 근데 해수부에서 하는데, 국가격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있겠죠. 부산항, 1부도, 2부도. 그죠?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법인을 만들어 놨거든. 항만공사.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뭐가 한다? 법인이 할 수도 있다.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많을까요? 법인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게 많을까요? 그죠? 안 만들어 놓은 게 더 많아요. 법인은 아주 이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뭘 잡아야 되냐면요.
광역시설도 뭐 일종이더라. 기반시설. 그러니까 설치관리는 뭐를 따라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적 도시공객시설의 일반적 설치관리 기준을 따라하는 게 원칙인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고 둘 이상의 시군이 이용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둘이 싸울 때를 대비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관리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안 돼가지고 둘이 막 싸우더라. 근데 관할이 동일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이 없으면 원리원칙으로, 각 부처로 가면 돼요. 원리원칙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공동구 들어갑니다. 공동구. 자, 작년에 나와가지고 이거 예상 문제로 찍었는데 이거는 바로 나왔어요. 공동구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공동구인데, 자,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간단해. 자, 요 공동구 세 번째. 이거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10분이면 설명 다 하거든요. 집중해야 돼. 10분이 넘었었다 그러면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자, 공동구. 원문이 뭐냐면요. 공동구 원문은 공동, 지하, 매설, 구를 줄여가지고 이래 불러요. 줄여가지고. 공동지하 매설구를 줄여가지고 공동구이랍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닙니다. 차도 다닙니다. 근데 지하에, 지표 아래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같은 지하 매설물이 묻혀져 있어요. 관들이.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하수구도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해놓은 커다란 구멍이 공동구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죠? 실물로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근데 영화나 TV에서 보면 한 번씩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공동구예요, 공동구. 저 영화 찍을 때 범인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죠? 공동구로 도망가죠. 도망가, 안 가? 도망가죠. 뒤에 쫓아가, 안 쫓아가? 쫓아가죠. 서라! 계속 간다면 끝이 뭡니까? 낭떠러지. 물이 콜콜콜 쏟아진다고 했다니까. 그 뛰내리, 안 뛰내리? 100% 뛰내리죠? 따라와가지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해? 살았다고 생각해? 죽었다고 생각하죠. 살아, 죽어. 살아. 구해주잖아, 누가? 누가 구해줘요? 남자, 여자. 남자가 구해줘, 여자가 구해줘. 여자가 구해주잖아. 그 둘이 뭐가 싹트고, 로맨스가 싹트고. 공동구에서 핀 사랑이에요. 공동구. 공동구도 뭐냐면요. 아까 봤던 도시공객 시설이에요. 자, 확인할게요. 유통공급시설이 있어요. 116.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본서 강의를 할 때 천천히 기초를 다져야지 기초가 튼튼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할 때 기본서의 베이스가 안 깔려있는 분들은 나중에 가면 맨날 틀린 것만 틀린다, 쉬운 건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딱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거 봐봐요. 세 번째 칸에 보면 116에 보면 세 번째 칸에 기본서 종류 있죠. 세 번째 칸에 유통공급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맨 끝에쯤에 가면 공동구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 공동구도 여러분 기반시설입니다. 도시공객시설. 있죠, 그죠? 유통공급시설에 나오잖아.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구에서 논점이 뭐냐?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자, 자, 한번 보세요. 야, 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논점이 두 개요.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끝. 뭐라고요?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아무데나 설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여러분 공동구가 주로 어디 있어요? 이런 공동구가 주로 어디 가면 있어요? 맞아요. 계획도시. 신도시에 있다면 신도시에. 구도시인가에 가면 공동구가 있어요? 없어요? 구도시인가에? 원도심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공동구는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을 거미줄처럼 엮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공동구를 구도심가에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통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치하기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심가에 가보면 뭐가 다 있냐면 전봇대들이 있죠. 그죠? 전봇대 보면 막 뭐 광고 붙여놓고 치렁치렁 널려 있잖아. 신도시에 가보면 전봇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전봇대가 없다니까. 전기를 무선으로 쏘지는 않겠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중 매설물로 묻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가보면 물을 틀면 집집마다 뭐가 나와요? 난방이 되면서 따뜻한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구도심가에 가보면 집집마다 난방이 집집마다 보일러를 틀어야 됩니다. 그죠? 그 지역 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하 매설물로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구를 설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려 그러면 일정 규모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뭐 달랑 뭐 1만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공동구를 설치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5개의 신도시입니다. 플러스 정비구역에서 공동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산다고요? 주로 신도시. 자, 불러봅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두 번째가 택지개발지구, 세 번째가 경제자유구역, 네 번째가 공공주택지구, 다섯 번째가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이 면적이 얼마가 되면 200만 제곱미터를 마하면 초과하죠. 그럼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이런 5군데의 신도시에다가 하나의 정비구역이 200만을 초과하면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런 곳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 계획의 내용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계획 안에 공동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이거 포함하여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포함이 돼야지 공동구를 막을 수 있냐면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중요한데,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별말 없으면 누가 내냐면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도시공객시설은요, 별말 없으면 전부 다 누가 비용을 내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요. 사업 시행자가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구를 서울시에서 깔면요, 서울시에서 비용을 내야 돼요. 안양에서 깔면 안양에서, 부산에서 깔면 부산시에서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 돈을 갖다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동구를 설치했어. 그럼 공동구에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 전기 들어옵니다. 수도,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이 공동구 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야들 뭐 합니까? 전기수도, 가스, 통신, 난방은 우리들한테 공급을 해주겠죠. 그거 뭘 해요? 수익 사업을 하는 거 맞습니까? 수익 사업을 하잖아. 독점이에요, 과점이에요? 독점이야, 과점이야, 경쟁이야? 독점이잖아. 독점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우디가 전기 요금이 싸대. 그 사우디 전기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사우디에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전기 좀 넣어달라 하면 넣어줍니까? 난방. 보니까, 우리 관내는요, 난방이 톤당 16,000원을 받아요. 분당에 가니까
톤당 14,000원이래. 2,000원이 싸. 그 분당에 전화해서 난방공사에. 야, 내 우리 집에 난방 좀 넣어도. 라고 하면요. 정신 있는 전화 끊어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들이 뭘 한다? 수익 사업을 해요. 뭐? 독점. 결국 공동구를 한번 봐봐.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어. 그러니까 얘들이 공동구 안에 들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시간을 내 맞춰보자. 서울시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했다니까요. 비용을 들여가지고. 근데 얘들이 수익 사업을 하잖아. 설치 비용도 안 내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서울시에서 비용을 내면 이 비용은 누구 돈이에요? 서울 시민들 돈 아이가? 세금에서 나갔을 거 아이가? 그런 거라서 돈을 또 받는다고 공짜로 쓰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맞으면 좀 해.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내는데 사업 시행자하고 누구하고 야들을 뭐라 한다? 점용 예정자라 불러요. 공동구를 점용해서 쓸 예정인 사람들하고 비용을 같이 냅니다. 그리고 점용 예정자는요, 어느 범위에서 비용을 내냐면요, 개별 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개별 시설은 공동구가 없다 그러면 한전은 전봇대를 채워야 되겠죠. 전봇대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 비용 범위 안에서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때로는 융자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만약에 설치됐어요. 그러면 공동구에 들어가야 할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공동구를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공동구에 들어갈 이런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은 공동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공동구를 설치했는데 한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안 들어가. 우린 전부터 세울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동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2개 있는데 그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요 2개는 공동구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들어가는 시설 2개입니다. 이 시험이 유달리 잘 내요. 오케이? 장이 또 나왔어, 이게. 매진 내더라고. 시험 공동구 나왔다 이러면 그거 뭐 거의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끝! 다 해버렸어. 이게 다야.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되죠.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의 위치, 설치 시기, 이런 것들을 통지해 줘야 될 겁니다. 이거 일간신문으로 통지할까요? 개별 통지할까요? 공동구의 위치, 그 다음에 설치 시기, 이런 것들을 갖다 알려주거든요. 통지해서 알려주는데, 이걸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게 맞다. 아니다. 개별 통지하는 게 맞다. 그런 것 같아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개별 통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공동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한번 생각해봐. 공동구에 들어가는 시설이 한번 봐봐. 뭔지 한번 봐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기관사업입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테러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테러 집단들이 테러 할 때 어디부터 장악합니까? 테러 집단들이 가가지고 그 도시를 손에 쥐려고 그러면 뭐를 장악하면 돼? 전기하고 통신 딱 2개만 집어버리면 도시를 마비시킬 수가 있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을 지금 완전히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180도로 바꾸게 하려고 그러면요. 핸드폰 1시간 안 되게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들 멘붕이 옵니다. 그죠? 초, 중, 고들은 뒤로 자빠질 겁니다. 핸드폰이 1시간 안 되면. 아이가? 그죠? 도시를 장악하려면 전기하고 통신을 잡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런 기간 사업망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아무나 접근 가능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한전, 그 다음에 SK, 난방공사,
이런 데다가 야 공동구 설치해라 라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위에 있는 뚱땡이가 그걸 알았잖아. 그럼 뚱땡이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개별 통제. 지금 말씀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건데 수험생들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에 점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답을 갖다 찍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이건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 그 다음에 관리합니다. 관리를 누가 할까요? 금방 이야기했잖아. 아무나 관리하면 되는데, 이거.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누가 관리한다? 특광,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합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다 갈 수 있겠죠. 관리 비용도 중요해요. 관리비를 누가 낸다? 그렇죠. 공동구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점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치비하고 관리비를 구분해야 돼요. 설치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되는데, 관리비는 누가 낸다? 쓰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쓰는 사람이. 뭐에 비례해서 내냐면요, 면적에 비례해서 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냅니까? 아파트 관리비. 쓰는 사람이 뭐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똑같잖아. 다 했는데요. 자, 볼까요? 확인해 볼까? 공동구 개념.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물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한다. 설치 의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가 줄짝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5군데의 신도시하고 정비구역입니다. 자, 신도시 5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플러스 한 개 뭐요? 정비구역. 에서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5군데, 6군데서 하죠, 그죠? 그럴 때는 그에 따르는 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거든요. 그 개발 계획 안에는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수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되고 7호하고 8호는요, 7동그라미, 8동그라미.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7호하고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시험에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작년에 또 나왔어요, 이것도. 단독 출제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수용 절차 한번 볼까요? 사업시행자는 공동공사를 끝냈죠. 어떻게?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해서 개별 통제한다고 했어. 개별 통제한다. 그 다음에 비용 노네요. 설치비용 나왔네. 설치비용은 누가 낸다고 했습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누가 하고? 점용 예정자하고 같이 냅니다. 이 경우 점용 예정자인 한전은 해당 시설인 전봇대를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석. 그 다음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기도 합니다. 기준은 장관이 정하고요. 관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가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특광,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만들거든요. 요거 몇 년마다 만들면 5년마다 만듭니다. 몇 년마다 만든다고요? 5년마다.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이건 줄쳐야 됩니다. 5년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은요,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리비 나왔네, 밑에.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쓰는 사람이 내라고 했죠? 누가 낸다고요? 점용하는 자. 뭐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뭐 후발 사업자 나중에 돈 내고 허가 받고 쓰고 하는 등등이 나오는데 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에서 공동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구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한번 보실래요? 어디를 배웠냐면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도시공객시설, 일반론, 광역시설, 공동구. 그 다음에 이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지구 단위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인데, 자, 오늘 뭐 했는지 한번 볼게요. 뭐 했는지. 첫째 시간은요, 용도 지구를 했습니다. 용도 지역의 끔. 법에서 9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19개를 나눴죠. 그 다음에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었죠.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었죠. 경, 중, 특. 행위자는 어디에 사는 게 원칙이었다? 조례. 조례에서 행위자는 하지 않는 게 3가지 있었죠. 고, 치, 개발.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조례에서 안 했다. 이게 첫째 시간 배운 겁니다. 용도지구 여러분 다음 시간 꼭 해야 돼요.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용도구역을 했습니다. 용도구역. 그죠? 용도구역에서 관리계획의 두 번째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안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중에서 특히 시가화 조정구역이 어디에쯤 위치하는지 위치기획에 대해 위치,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시가화 조정구역이고, 다른 말로 시가화 유보구역. 유보기한이 있죠. 최단 5년, 최장 20년 안에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유보기한을 설정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이나 수목원 쪽에 지정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을 보호할 목적인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4개의 용도구역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배웠던 게 용도구역 중에서 그 다음으로 있는 우리가 새로 들어온 거죠. 도시혁신구역. 어디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죠? 주변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유유토지. 그죠? 새로운 토지가 생기는,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이 이전됨으로써 유효토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지역의 혁신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복합적으로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산업활동의 변화, 인구 변화로 그 지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전부 다 뭐 관련 내용이더라? 기반시설. 설치하고 나서 10년 지났다든지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든지 이런 지역에 지정을 하더라.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죠? 기반시설의 종류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보건위생, 방제, 그죠? 그 다음에 환경기초 등등 수많은 시설인데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면 뭐가 돼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하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용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도시공객 시설을 끄집어내서 도시공객 시설의 일반론, 설치하고 관리,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게 공동구.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공동구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권리구제, 도시공객 시설이 된 상태에서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권리구제 방법, 그 다음에 시설사업, 도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사업적인 방법,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토계획법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마무리 지을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매주마다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욕심내지 마시고 용어나 개념을 익히는 쪽에다가 에너지를 쏜다 그러면 굉장히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거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다 맞추려 그러면 기초공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초점 맞추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수업 얘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